안녕하세요. 4월 25일 토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코스닥은 2.5%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지난 마감 시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활기를 띈 모습이었는데요. 주말을 맞아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그러니까 4월 24일 금요일 마감 기준 국내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땠나요? 코스피는 6,475.63으로 전일 대비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이너스 0.00%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203.84로 플러스 2.51%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확연히 갈렸네요. 이런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코스닥에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어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영이라는 종목이 29.95% 급등하는 등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고형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네, 상당한 상승폭입니다. 다만 이런 급등의 구체적인 배경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개별 종목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1만 9,500원으로 마이너스 2.23% 하락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파업위기 속 1분기 세부 실적 공개, 다음 주 삼성전자 반등 분수령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현재 파업 위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이슈가 있군요. 다음 주에 1분기 세부 실적이 공개된다고 하니 그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적 내용과 회사의 대응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122만 2천원으로 마이너스 0.24%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스의 200만 익스 외침 속 234만 익스 간다 노무라의 파격 전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3, 4만 원이면 현재 주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네, 상당히 높은 목표가입니다. 다만 이는 노무라라는 특정 증권사의 전망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떤가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48만 1천원으로 플러스 3.11% 상승했고 삼성 SDI는 64만 1천원으로 플러스 1.75% 올랐습니다. 뉴스에 캐즘 끝나가나 삼성 SDI 한 달 새 57% 급등, 목표 주가 80만 원대여라는 제목이 있는 걸 보면 최근 한 달간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달 만에 57% 상승이면 정말 가파른 상승이네요. 네, 상당한 상승폭입니다. 목표 주가도 80만 원대로 상향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땠습니까? 현대차는 51만 3천 원으로 마이너스 3.57%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대형주 중에서는 약세를 보인 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했다고요? 네, 12만 7,100원으로 플러스 3.67% 올랐습니다. 뉴스의 삼전닉스 다음 타자는 이 종목 주가 70% 뛴다라는 제목도 보이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주목받을 종목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류의 전망 기사들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환율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달러당 1,476.32원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25%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이죠. 원화 강세 요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환율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원유는 배럴당 94.40달러로 마이너스 1.51% 하락했습니다. 90달러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뉴스에 미국이란 재협상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유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이 재협상을 한다는 기대감이 나오면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1%로 마이너스 0.30%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것이죠. 이에 따라 국채 가격은 111.22로 플러스 0.15% 상승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신호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뉴스에 예금 대신 반도체 반채권 반퇴직연금 자금 이동 가속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퇴직연금 자금이 예금에서 반도체 주식과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도 올랐다고요? 네, 금은 온스당 4,722.30달러로 플러스 0.37% 상승했습니다. 4,000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4월 24일 마감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7,165.08로 플러스 0.80% 상승했고 나스닥은 24,836.60으로 플러스 1.63%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49,230.71로 마이너스 0.16%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6%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뉴스 제목에도 미국 이란 재협상 기대감에 S&P 나스닥 최고치, 다우는 하락 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 VX는 어떻습니까? VIX는 18.71로 마이너스 3.11% 하락했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눈에 띄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208.27달러로 플러스 4.32% 상승했습니다. TSMC도 402.46달러로 플러스 5.17% 올랐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하락했네요. 애플은 271.06달러로 마이너스 0.87%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376.30달러로 플러스 0.69% 소폭 상승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뉴스에 로보택시 사이버캡 테슬라 대표 차종 될 것이라는 제목이 있던데요.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용될 차량인 사이버캡에 대한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TF 관련 뉴스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네, AI 로봇은까지 담았다. ETF 4종 동시 출격 뭐 살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AI, 로봇, 은 등 다양한 테마를 담은 ETF 4종이 동시에 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도 ETF에 담긴다는 게 흥미롭네요. ETF는 개별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간접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주 관련 뉴스도 여러 개 보이는데요. 네, 미국 우주 테마의 뭉칫돈 스페이스X 효과라는 제목과 IPO 최대어 스페이스X 등판 임박했는데 경고등 켜진 이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고 이에 따라 우주 관련 테마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했다는 건데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대형 IPO의 경우 기대감이 크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기술주의 본질은 우주 암흑물질 찾던 물리학 박사, 이젠 시장에 알파 줬는다는 제목도 흥미롭네요. 물리학 박사 출신이 금융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주 관련해서는 어떤 뉴스가 있나요? 광속 상승, 광속 추락, 광통신주 위험한 질주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광통신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테마주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단기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국 로봇 기업 관련 뉴스도 있네요. 우사인 볼트급 로봇 만든 중기업 올해 상장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올해 상장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항공권 가격 관련 뉴스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항공권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유통 쪽 뉴스도 있나요? 최대 60만 원 지원금에 중국 관광객까지 백화점 편의점 봄바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원금 정책과 중국 관광객 증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홈플러스에서 다시 만난 MBK 할인이라는 제목도 흥미롭네요.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와 하림의 관계 변화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위대 포진도의 독도까지 일본 우경화 유탄 맞은 MBK라는 제목도 있는데 MBK가 일본 관련 이슈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상장 관련 뉴스도 있네요. 중복 상장 조건부 허용 부상, 주주보호장치 설계가 관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한 기업이 여러 시장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주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오늘 기준으로 77,549.05달러로 플러스 0.12% 소폭 상승했습니다. 7만 달러대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비트코인 2억 간다는데 가상자산 다시 주목받을까라는 제목이 있던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을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1분기 세부 실적 발표입니다. 뉴스에서도 다음 주 삼성전자 반등 분수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적 내용과 파업 이슈 대응 방안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TF 신규 출시도 주목할 만한가요? AI, 로봇, 은 등 다양한 테마의 ETF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신규 ETF는 거래량이나 유동성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SDI가 한 달간 57% 상승하는 등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80만 원대로 상향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급등 후에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두시죠. 네,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 넘게 올랐는데 2차 전지 업종 전반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 진행 상황이 유가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도 관심사라고 하셨는데요. 네, 뉴스에서 IPO 최대여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규모의 상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고등이 켜졌다는 표현도 있는 만큼 IPO 시장 전반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 테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 우주 테마의 뭉칫돈 스페이스 X 효과라는 제목처럼 우주 관련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율 변동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 변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미국 금리 관련해서는 특별한 일정이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소폭 하락한 상황이니 금리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정책이나 규제 변화도 있나요? 중복 상장 조건부 허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상장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데 주주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요? 고영처럼 하루에 3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급등락은 대부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광통신주가 광속 상승, 광속 추락했다는 뉴스처럼 테마주의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자금 이동 관련 뉴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금 대신 반도체, 반채권, 반퇴직연금 자금이동 가속화라는 제목인데요. 퇴직연금 자금도 예금에서 주식과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 테마나 급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되거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브리핑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4월 24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6,475.63으로 보합권이었지만 코스닥이 1,203.84로 2.51%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1.63%, S&P 500이 0.80%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섹터별로는 어땠습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4.32%, TSMC가 5.17%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업 이슈로 2.23% 하락했지만 2차 전지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11%, 삼성 SDI가 1.75% 올랐습니다. 다음 주 주요 관전 포인트는요? 삼성전자의 1분기 세부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